오늘 강의 대상은 한국 성인학습자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대상이고요. 초급에서 중급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을 모든 연령대에 다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 공부법이나 이런 것들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강의 끝나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리딩이랑 리스닝인데요. 우리가 우리 뇌로 정보가 들어오는 경로가 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학습자한테 읽기를 되게 강조하는 편이에요. 읽기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단어 모두에 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그 기초를 만드는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영어를 이제 어려워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노출의 문제예요. 우리가 한국말을 잘하는 이유는 여기서 태어나서 나하고 자랐으니까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주변에 의사소통은 다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에 접한 시간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이 노출의 시간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노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듣기가 있고 읽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뇌로 이제 정보가 들어올 때 그럼 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뭐가 더 효율적이냐? 그걸 따져봤을 때 word per minute 라는 이제 그 용어가 있어요. 분당 내가 몇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느냐 그 속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1시간 동안 우리가 듣기를 하거나 읽기를 할 때 단어 수를 생각을 해보면 원어민이 읽을 때의 속도가 대략 분당 한 228단어 정도를 읽는데요. 그래서 1분 딱 이제 재고 내가 쭉 읽은 다음에 딱 됐을 때 그 단어를 세어보면 한 220, 30 정도 단어가 이제 원어민들이 읽는 속도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들이 말하는 속도가 한 150에서 60단어 정도가 된대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듣기로 인풋을 하려고 그러면 원어민이 이 속도로 맞춰주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당 150단어가 내 머리로 들어오겠죠. 근데 우리가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 이 정도는 안 되겠지만은 분당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가 점차 높아져서 이거보다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노출을 생각을 했을 때 읽기가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얻기에는 훨씬 훨씬 유리하다.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의 문제 이거를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원서 읽기가 그래서 노출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읽기로 노출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원서 읽기가 좋다는 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가서 이제 고르려고 하면 어떤 책을 먼저 읽어야지라는 그런 고민이 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난이도를 고려해서 골라야 돼요. 시중에 가시면은 이런 책들이 있어요. 네, 여기 뒤에 보시면은 또 앞이나 뒤에 보시면은 그레이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몇 단어 수준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요런 이제 챕터북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책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나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페이지를 딱 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지 않는 쉬운 동화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준에 거의 상관없이 우리나라 성인학습자는 동화책 같은 그림이 있고 그런 쉬운 책부터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딱 봤을 때 한 서너 단어, 너다섯 단어 빼놓고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책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어떤 걸 또 고려하면 좋은 책을 고를 수 있을까요? 흥미, 누군가요? 박수 한번 주세요. 거의 비슷했어요. 네. 재미를 고려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책도 좋은데 막상 성인이 읽었을 때 내가 재미가 없으면은 계속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특정 리드라든지 뭐 해리포터면 해리포터 이런 애들이 좋아하는 책 보면 내가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다 보니까 비록 어렵더라도 내가 계속 공부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책도 내가 끝까지 다 안 보면은 노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를 내가 잘 생각을 해서 책을 고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일 안전한 거는 얇고 쉬운 동화책 이런 거를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가져온 뭐 이런 책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Who Was 시리즈라고 서점에 가시면은 이게 위인전기처럼 한 수십 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Who was라서 누구는 누구였나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살아계신 분은
Who is Barack Obama? 뭐 이런 식으로 버락 오바마는 누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아래가 중학교 단어 정도 수준으로 한 사람이 일대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영어 수준이 내가 아예 초보는 아니다. 그러면 이런 책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예전에 그 대치동에서 그 어머니들이 이제 챕터북이라고 그래가지고 챕터별로 왜 1, 2, 3, 4 이렇게 나뉘어있는 이제 책들이 있잖아요. 네, 요런 거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글도 있고요. 네, 이런 그림도 있고, 네, 요런 책을 고르시면 되는데 요것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내가 읽다 보면은 나중에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그레이드로 나눠져 있는 그런 이제 옥스퍼드나 이런 데서 나온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의 책을 먼저 읽으시면 돼요. 네, 어려운 단어 거의 없죠? 네, 이런 거를 이제 읽으시면 되고요. 이런 거 어디 가서 볼 수 있느냐? 그 인터넷 사이트에는 잉크앤페더라고 있고요. 여기 가시면 되는데 이게 오프라인 매장이 바로 이 옆에 강남역에 있어요. 원래 키맨존슨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옛날에. 그 왜 11번, 9번 출구에 메가박스 건물 아시죠? 강남역. 거기 지하에 나가지 않으면 지하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 잉크앤페더 강남점 서점이 있어요. 영어 원서 서점, 전문 서점인데 옛날에 제가 나쿠리님한테 대단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원서예요. 그러니까 원서 전문 편집샵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종류별, 흥미별, 나이대별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보시고 구매는 인터넷으로 싸게 네, 이 말을 여기서 되게 싫어하겠지만 어쨌든 뭐 가서 일단 한 번에 보고 내가 고를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고요. 이렇게 이쪽이 이제 어린이 보는데 여기 보면은 애들 보는 이런 책들도 되게 많고 얘가 좋은 게 뭐냐면은 미국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책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뭐 교과서에서 뭐 좋다고 미국 학교에서 지정해 놓은 책 이렇게 잘 이렇게 나눠 있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런 식으로. 예,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 있는 부모님들은 한번 가서 이런 데에서 한번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새 책이 원서가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알라딘이라든지 요즘에 예스24도 있나요? 중국 서점이. 이런 데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원서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원서 한글 책도 잘 안 읽는데 원서는 더 안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잘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한 꽤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지점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책을 고르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뭐가 있었죠? 난이도. 두 번째가 뭐가 있었어요? 재미. 그리고 읽기는 내가 왜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네, 노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정말 공부생이에요. 네. 자, 그럼 이제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제 읽어야 되는데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읽을 때 사전을 막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읽을 때마다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그렇죠? 그럼 이러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아까 읽기를 왜 한다고 그랬죠? 노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번 찾으면 노출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쉬운 책을 고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 이런 쉬운 책으로 보면서 1분에 들어오는 내 머릿속에 인풋 양을 늘리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지 이거를 내가 막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단어 찾고 문법 찾고 이래가지고는 세워라 내워라예요 진짜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리딩의 목적은 뭐냐면은 글쓴이가 전달하는 내용을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이가 이제 13개월 얼마 전에 돌이 지났는데 이제 얘가 책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을 이렇게 볼 때 그냥 그림을 보고 내용을 볼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찾아보진 않죠. 이 중에 그 누구도 그렇게 하면서 배우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리딩의 목적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한국어를 읽을 때, 영어를 읽을 때 좀 달라요. 우리가 한국어 읽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에 집중하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영어를 이제 볼 때는 단어랑 문법에 되게 집착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노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석하면서 적게 읽는 것보다 많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읽을 때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직독직해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어로 해석하지 말고 순서대로 읽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나왔던 Who Was 시리즈의 마틴 루터 킹 목사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어 갖다가 목적어 갖다가 동사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Young Martin had a very happy home life. 이렇게 돼 있으면은 Young Martin 어렸을 적의 마틴은 굉장히 행복한
그 가정 생활을 가졌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말인데 제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여기 갔다가 끝으로 가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막상 듣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말을 해주는 원어민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해주는데 내 이해는 거꾸로 왔다 갔다 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 순서대로 그대로 바로 이해하는 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원서를 읽을 때 아,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 원어민의 순서 그대로 내가 이해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순서에 내가 조금 익숙해진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럼 다시 여기로 가서 아, 여기 이 순서대로 이해해야지. 아, 얘가 이런 걸 가졌었고 이랬었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예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문장. He had an older sister named Willie Christine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윌리 크리스틴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누나가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그에게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윌리 크리스틴이었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왼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좋다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단어랑 문법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인학습자는 문법의 도움을 받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가 문법을 굉장히 터부시하잖아요. 문법이 지금 문법 번역식 교육이 지금 우리 이렇게 나왔다. 근데 여러분 문법은 죄가 없어요. 문법은 죄가 없어요. 문법을 어떻게 하세요? 문법이 죄가 없어요. 문법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문법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에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리긴 한데 좀 얇고 쉬운 문법책 어느 것이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게 또 한국어판이 있으니까 요걸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문법책을 막 공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옆에 막 연습 문제 막 다 풀고 이거 막 하나하나 뜯어먹을 생각으로 막 이렇게 곱씹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챕터 5개 넘기기가 힘들어요. 다들 아시죠? 그쵸?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요. 따라해볼까요? 만화책 보듯이. 만화책 보듯이. 뭐라고요? 만화책 보듯이. 네, 오늘 되게 잘 따라해주시니까 좋네요. 이게 뭐냐면은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영어랑 한국어랑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보신 다음에 우리가 심각하게 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원서를 읽으면서 아, 이거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내가 옛날에 봤었던 그 책의 어느 부분에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 문법책 목차에 찾아가서 그 내용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사전에 가서 단어 찾듯이 문법도요. A부터 Z까지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좋은 글을 읽다가 나오는 그때그때 나오는 문법을 그때그때 찾아가서 내가 보다 보면 많이 나오는 문법을 내가 자주 들여다보니까 익숙해지는 게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만화책 보듯이 봤다가 어디 있는지만 기억이 나게끔 한 다음에 나중에 찾아가서 공부를 하면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훨씬 마음이 좀 편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단어. 우리가 이제 단어만큼 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드리는 공도 굉장히 많고 이쪽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그림으로 하라, 뭐로 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은 저는 제가 해봤던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글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다. 이건 좀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죠? 이거는 아이처럼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되게 수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자연히 보다 보면은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제안하게 우리가 직접 단어장을 만들자. 뭐라고요? 직접 단어장을 만들자. 우리가 단어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제 뭐 교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단어장 이 코너에 가요. 그래서 남이 정리해준 단어장을 집어 들죠. 그 다음에 그거를 외워요. 그게 뭐 빈도순이든 아니면 뭐든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전에 한국에서만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제가 군대 갔을 때부터 조금 이제 대학교에 영어 교육을 전공하긴 했었는데 군대 가서 좀 제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마루타로 저한테 뭐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직접 단어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단어를 이제 뭐 사전 요즘에 두꺼운 거 잘 보기가 어려우니까 네이버에 보면 영영사전이나 이제 그 영암사전이 있잖아요. 여기 가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요게 거의 한
7년? 전에 지금 거의 떨어졌는데 이게 제가 여기 보시면은 몇 년도인지 제가 안 들었는데 1번 이래서 처음에 정리했던 단어가 diabetes, 당뇨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거는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번호를 적는 거예요. 번호를 적고 내가 모르는 단어를 적고 그 다음에 발음 기호로 옮겨 적고 그 네이버 사전 보면 발음 기호 있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들어갔던 내가 봤던 그 문장을 여기다가 옮겨 적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단어장을 보는 경우에 그 예문은 나랑 상관없는 저자가 정리해 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맞는 예문인지 틀린 예문인지 콩글리시인지 아닌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제 원서를 봐야겠다. 근데 그 원서에 있는 그 문장도 나랑 상관이 없는 문장이죠. 그 전에 후에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 문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원서 읽기를 하다가 어떤 모르는 단어가 탁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나중에 이 글을 봤을 때 어떤 책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때쯤 뭐가 나왔었지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니까 이게 기억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어렵게 공부할수록 읽기가 어려워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렵게 공부할수록 읽기가 어렵다. 읽기가 어려워요. 모든 공부가 그래요. 우리가 단어장을 보면은 빨리 외우는 것 같은데 한 달만 지나면요 싹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영역사전 뜻까지 적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한글 뜻을 저기다 적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복습 방법이 중요해요. 단어만 보고 이게 언제 나왔던 단어지 상황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눈으로 읽는 거예요. 이때 그 문장에 이런 단어가 여기 쓰여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이 해석을 보고 이 뜻이구나. 그리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어 보고 문장 보고 한글 뜻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번호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잘 안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그럼 여기다가 발음정자 같은 걸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한 일본식 노트라고 이렇게 옛날에 왜 갈매기 연습 없는 거죠? 그거 있잖아요. 여기 70장인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524단어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게 복습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은 자주 보다 보면 내가 어떤 봤던 문맥이 떠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습하는데 시간이 안 걸려요. 한 15분, 20분이면 나중에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넘기다가 단어만 봐도요 상황이 딱딱딱 떠오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막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되게 찾아보고 내가 적어보고 하는 굉장히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13권을 해가지고 8,000단어를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전공을 이제 했었고 통번역대학원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은 그냥 퀴즈렛으로 컴퓨터로 그냥 정리를 하세요. 퀴즈렛이 뭐냐면은 이건 넘어가고요. 우리 옛날에 왜 돌이 달린 그 플래시카드 있잖아요. 그 앞뒤로 해서 요만한 거 왜 공부할 때 쓰던 거 그거를 디지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왼쪽 오른쪽 넣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되게 쉬워요. 왼쪽에 그 단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예문과 그 전에 영역사전 뜻까지 했는데 아니면 이렇게 한글 뜻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카드를 보면서 복습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보시면은 이걸 내가 먼저 앞면에 이거 썼으면 이게 먼저 보여요. 그 다음에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재생이 돼요. 그래서 단어 발음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제가 들어보면서 내가 notification 이렇게 계속 듣고 이게 잘 안 떠오르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별 표시해서 나중에 별 표시 한 것만 몰아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누르거나 이렇게 스와이프 하면은 넘어가요. 뒷장으로. 그러면은 이게 여기 잠깐 보실게요. Constant notifications on your phone also don't help. 그러니까 핸드폰에 자꾸 알림이 뜨면은 집중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글이었어요. 제가 이게 기억이 나는 게 글을 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단어를 봤을 때 내가 그때 휴대폰 이야기할 때 여기 나왔었던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 문맥이 있으니까 노티피케이션은 나중에 잘못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고 이런 거였구나 하고 다음 카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은 우리가 항상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100단어든 50단어든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시간 날 때 짜투리 시간에 계속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결국에는 반복 학습과 인출의 경험이 많아야 우리가 잘 기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퀴즐렛을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뭐 아이폰 다 있어요. 물론 이제 암키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진지한 분위기 좋네요. 지금 다들 막 거의 세상 힘든 거 지금 다 표정으로. 자, 퀴즐렛. 이게 있고요. 자, 이제 듣기로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듣기로 넘어갈 건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 리딩을 해야 되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출수를 늘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책을 골라야 돼요. 어떤 책을 골라야 돼요? 첫 번째 기준? 난이도. 그다음에 두 번째? 재미. 그래서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그 강남 서점이나 링크 앤 패드. 저기 뭐냐 중고 서점에 가서 그쵸? 책을 봐요. 그쵸? 우리 읽을 때는 단어 찾지 말고 그냥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읽고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어와 문법 공부도 하면 좋다. 이게 이제 전반 내용이었어요. 그죠? 자, 이제 듣기로 넘어갈 건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배워보니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단어를 몰라서, 이건 너무 쉽죠? 뭐 importan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이라는 뜻을 모르면 당연히 뭐 모르는 건데, 두 번째 소리에 익숙치 않아서,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나는 important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들었을 때 important 이렇게 돼버리면 내 소리와 문자 이 매칭이 돼야 안 돼요? 네. 안 되죠. 그러니까 뇌가 헤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단어인 것이냐. 그쵸? 이렇게 단어 내에서 소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there are a lot of people in this room. 이 방에 되게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을 때 there are a lot of people in this room. 이건데 in this 이 부분이라든지 뭐 a lot of 할 때 of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안 들어다 보니까 그 연음이라든지 이런 게 내가 익숙치 않은 거예요. 봤을 때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나요? 이거 내가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못 들었지? 그게 이 두 번째 이유가 커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구조를 몰라서, 내가 뭐 대절이니 뭐 투부정사니 뭐 이런 걸 몰라요. 그럼 이해를 할 수 없겠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가 잘 다 아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뭔가 봤더니 네 번째가 중요한데, 내 이해의 속도가 이 사람의 말하기의 속도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아까 원어민이 1분에 몇 단어 뱉는다고 그랬죠? 228. 아니에요. 150이나 160. 네, 상품 없어요. 150단어에서 160단어를 말을 한다고 했고 읽는 게 228단어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원어민이 분당 150단어를 뱉고 있는데 내가 책을 딱 읽어가지고 1분 딱 재보니까 100단어도 못 소화해요. 그러면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옆에 람보르기니 가고 있는데 티코로 쫓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네. 티코. 요즘에 안 나오나요? 거의 비슷한 연령대니까 당황했어요. 스파크도 아니고 뒤에서 고개까지 절레절레 해주시는 네. 더블핑이면 느려서 그래요. 그렇죠? 다섯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관련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모국어도 내가 경제랑 정치 이런 걸 몰라요. 그럼 들으면 이해돼요? 안 되죠? 이거는요. 그 한국어나 어떤 배경 지식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시는 게 또 뭐냐? 원서 읽기예요. 왜 그래요? 단어 읽으면서 찾을 거 아니에요? 소리야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 도움을 받을 때 이제 글자랑 이거를 매칭을 해야 되니까 또 글자를 알아야 되고, 문법도 보면서 그렇고, 일단 4번을 이제 해결하는데 굉장히 좋고 5번을 해결하는데 되게 좋죠. 우리가 되게 어려운 거라든지 되게 심오한 개념은 다 책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되게 어려운 건 다 책에서 배웠다고요. 우리가 말로 배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서 읽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초를 만드는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받아쓰기를 해야 돼요. 받아쓰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받아쓰기를 하기 전에 대략 분당 100단어에서 150단어 정도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는 얘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못하라고 그래요. 얘가 속도 막 그러는데 그걸 몇 번 듣고 막 이거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속도가 좀 돼서 한 아반떼 정도 몰 때쯤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도전을 하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은 듣기 받아쓰기를 해야 되는데 받아쓰기 좋다고 내가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받아쓰기, 이거 영어 공부할 때 받아쓰기가 도움이 된다. 많이 들어보셨다. 조금 있으시죠? 그럼 받아쓰기가
되게 듣기 공부에 좋다고 많이 들으셨는데 그럼 이게 왜 좋은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인이니까. 그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는 거.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그 important 단어가 있어요. 내가 듣기를 했는데 important 이래버리면 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가 뭐지? 하면서 이 단어가 내가 아는 어떤 단어가 아닐까 계속 찾기 시작해요. 그 다음 이거 내가 옛날에 알았던 그 important 아니야? 하면서 이걸 연결을 해줘요. 그럼 이 연결의 그 과정이 내가 잦을수록 나중에 그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그걸 연결시키는 속도가 빠르겠죠. 내가 떠올리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소리에 익숙해지는 게 있어요. 받아쓰기라는 거는 안 들린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듣거든요. 안 들린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소리가 계속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떠올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 익숙해지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해의 속도가 빨라져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초등학교 가서 제일 먼저 배우셨던 단어가 뭔가요? 영어 시간. 기억이 안 났어요. 애플. 그쵸? 거의 애플. 선생님이 여기 애플 사진 딱 이렇게 해주고 APPL 이렇게 해주면서 적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과의 애들이야 했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그 아이한테 가서 그냥 사과가 뭐니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애플 바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제 처음 봤잖아요. 그러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계시는 성인 학습자 그 누구도 애플을 떠올리는 데까지 오래 걸리시는 분이 있나요? 없죠. 왜 그래요? 내가 많이 듣고 떠올려봐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받아쓰기 하려면은 내가 안 들린 부분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출과 그러니까 인풋이랑 아웃풋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는 걸 떠올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게 줄어들어요, 점점. 이게 뭐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뉴런 신경세포가 이게 그 길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 이게 오솔길에서 왕복 8차선이 된대요, 점점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애플 하면 딱 떠오르듯이 어떤 단어를 많이 들으면은 그 단어도 빨리 떠오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요게 있고요. 내가 놓치는 부분을 파악하기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메타인지인데 이게 영어 듣기 얼마나 하세요? 그러면은 한 미드는 60% 들리고요, 뭐 뉴스는 40% 들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안 들리는. 이게 퍼센테이지로 얘기하시는데, 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뭐냐면은 그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들리고 안 들리고 판단이 된다네요. 근데 내가 노트에다가 열심히 받아 적은 다음에 나중에 원본을 딱 비교를 해요. 그럼 내가 못 적은 부분이 어떻게 돼요? 여실하게 드러나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안 들려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놓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새로운 이제 학습의 출발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문에 대한 이해력이 증가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글을 적을 때 말이 되게 적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내가 know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근데 know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내가 처음에 무심결에 N-O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다 적어놓고 나니까 동사가 없네? 굉장히 동사가 없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최소한의 문법 지식은 있으니까 이거 내가 동사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그 know가 아니라 K-N-O-W know가 아닐까? 이런 과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받아 적으려고 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단어 지식, 문법 지식을 어떻게든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내가 봤던 들었던 듣기 지문에 내가 점차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듣기 공부를 하려고 시작했던 게 리딩 공부까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간단한 자세한 방법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제 옛날에 재능 TV 아세요? 네, 거기 이제 생방송 나갈 때 올렸었던 건데 요거 3분짜리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 뒤에 나오는 이 방법들 자세하게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시간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를 정해가지고 한 문장씩 반복해서 들으면서 어떻게든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본을 보고 비교를 해보고 틀린 부분은 고치고 그 다음에 단어 찾고 여러 가지 해서 내가 다 이해한 다음에 그걸 마지막에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들리는 부분이 없을 때까지. 그래서 성인 학습자는 양을 그냥 많이 들으면 언젠가 들리겠지. 절대 안 돼요. 제가 해봤거든요? 안 돼요. 그렇지 않고요. 영어 듣기만큼은 적은 양을 내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내가 직접 공부를 해야 이게 좋아지더라고요. 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영상을 보시면 돼요. 친절하게 내용 정리해놨어요. 선생님께 아까 여러 번 하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1번이 선행이 돼야 2번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영어 공부해야지. 그러면 듣기부터 해야겠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읽기 먼저 하고 속도 어느 정도 좀 나온다. 그러면 쉬운 걸로 골라서 내가 듣기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방법은 받아쓰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드디어 스피킹이에요. 오늘 제목이 반드시 듣게 되는, 반드시 말하게 되는. 사실 이 부분은 정해 주셨어요. 원래는 재미와 의미를 한 방에 담는 이거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여기 대전 LH 그 충남 대전 충남집을 갔을 때는 그 제목으로 했었는데 그거 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기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드릴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기에 되게 많이 포커스를 제가 맞췄어요. 우리가 사실 영어 공부 왜 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회사에서도 직원 수업을 하는데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 나왔을 때 좀 이렇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좀 알아듣고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알아듣고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게 정말 제가 십몇 년 공부하면서 딱 요 한 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들지 말고 찾았어야 한다. 이게 진짜 단순한 진리인데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솔직히 외국에 나가서 또는 외국인 앞에서 영어를 하려고 할 때 뭘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한국어를 떠올려요. 머릿속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말풍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문법 지식이 이렇게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important, 중요한, suggest, 제안하다 이걸 딱 넣어요. 그 다음에 그걸 이야기를 하죠. 그쵸? 아닌가요? 어쨌든 그래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콩글리시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녀가 곧 내려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내려오다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요? come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should come down soon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곧 soon 내려올 자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멋있어요. 맞아. 어떻게 마음을 읽었지? 네, 십몇 년 가르치다 보면 그래요. 맞아.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영어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도 있어요. She'll be down in a minute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는 우리나라 말은 과정에 집중하는데 영어는 결과에 집중해요. 그래서 이미 와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단어가 있나요? 없죠. 근데 이 말 한다고 못 알아듣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원어민식 영어가 우리나라 말이랑 되게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다 드릴 거예요 자료는. 문 밖에 택배가 왔어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소리죠. 내가 뭘 시켰는데 택배가 왔어요. 택배입니다. 그래서 똑똑똑 그러면 막 나가잖아요. 네 잠시만요 나가요. 그러면 나가다가 뭐가 떠올라요? go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wait a minute, I'm goin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뭐라 그래요? I'm coming 이래요. wait a minute 대신에 hang-on을 제가 써본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말은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영어 입장에서는요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한국에서 출발해서 영어로 가는 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걸로 영어를 내가 정복하겠다 이 자세를 가지시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쩌라는 것이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린 찾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재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요. 지난 1000년, 2000년 동안 원어민 누군가가 다 뱉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강의를 한 한국어 어휘 중에서 여러분이 안 쓰는 단어나 어휘나 구조가 있나요? 없죠? 왜냐면은 저도 어디선가 듣고 본 것만 쓰니까 서로 말이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어민 같이 내가 영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좋은 영어 자료를 내가 보면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를 갖다가 찾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무슨 말이냐? 평소에 이걸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은 일단은 찾으실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까 이제 뭐 만화책이나 이렇게 동화책 이런 거 보시면 내가 다 아는 거야 하고 넘어가시는데요. 내가 아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다르죠. 그래서 아무리 쉬워도 내가 못 뱉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 진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리 쉬워도 이게 내가 이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었을까? 내가 던져봤을 때 질문을 아니라면은 이걸 나중에 정리를 해놨다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이건 넘어가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찾았을 것이냐? 이것도 결국에는 아까 이제 책 같은 데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하는 거는 구어체잖아요. 그럼 이거를 제일 볼 수 있는 좋은 장소는 영화나 미드예요. 영화나 미드인데 저는 요즘에 마른 패밀리를 보고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 정말 좋은 지원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일단 영상 자료 먼저 보기 전에 넷플릭스가 생겼잖아요. 다 아시죠? 넷플릭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그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로 공부를 뒤통차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확장 프로그램을 발견을 했어요. 자막 단위로 커서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버튼을 누르면은 그 문장을 다시 들을 수 있고 위 버튼 누르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발견해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 친구가 그걸 공유해 주셨는데 공유가 500이 나왔어요. 근데 그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오신 분들만. 자, 그러면은 미드를 볼 때 영상 자료의 장점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구어체 표현이고 장면이 있으니까 내가 이게 어떤 의도로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를 보이니까 이해하기가 쉽죠. 글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 대화 음성에 담겨가지고 제대로 된 소리 학습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Listen to the following question. 이랬어요. 이거는 그 약간 토익 LC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전문 성우가 입에 이렇게 그 계란 먹고 이렇게 친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해주는 또박또박 친절한 발음이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대화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해주나요? 자, 다음 질문을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무도 안 그러죠? 자, 한국어 퀴즈예요. 맞춰보세요. 아, 근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뭐라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 그러니까 해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 그러니까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해를 하고 싶은 그 언어 소리는 우리가 테이프나 CD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랑은 달리 실제 우리가 대화할 때 보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게 어디 있어요? 미드나 영화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제된 단어로 공부를 하다가도 나중에는 이쪽으로 교육에는 넘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듣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토익도 거의 뭐 900 후반 나왔으니까 듣기는 거의 안 틀렸었거든요. 그럼 내가 못 듣는 편이 아닌데 미드나 영화 들었을 때 너무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봤는데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 소리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구나. 그걸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았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라도 이런 거 쓸 수 있었을까? 이거를 제가 영화 인턴에서 이 네 문장을 뽑아왔어요. 평소에 많이 써요, 안 써요? 쓰죠? 근데 페이스북 하세요? 평소에 많이 얘기해야 안 해요? 페이스북 하죠? 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Are you on Facebook? 모르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Can I just be honest with you? 당신에게를 to가 아니라 with를 써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Can I call you when I get home? 이런 거 있고, should be down 아까 비동사 있었죠, 그렇죠?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우리가 찾았을 때 어려운 거 찾았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쓸 법한 쉽고 짧은 거를 찾아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아까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고 이해하면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런 표현을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아 진짜로 야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간 통역사 계시는데 갑자기 상담하시는 분인데 막 이런 얘기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토익 990이에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없어. There aren't anyone 관계대명사 who likes me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who가 3인칭 단수니까 또 like가 아니라 likes야. 그리고 어깨에 뽕 딱 들어가서 내가 이런 거 할 줄 안다고. 근데 이렇게 안 써요. 어떻게 쓰냐면요. 네 단어로 돼요. No one likes me. 그쵸? 네, 여기 영어 하시는 분들이 성공 영어에 듣고 계세요. 성공 영어 방이 있습니다.
봤을 때 이 점일이 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이런 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어려운 단어, 뭐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표현 이런 거는 제가 다 제끼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말 어렵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따라해볼까요? 짧고 쉽고 많이 쓰는 표현으로 말하자. 많이 쓰는 표현으로 말하자. 네, 여기서 많이 쓰는 앞에 뭐가 생각되냐면요, 내가 많이 쓰는. 그쵸? 아까 얘기했어요. 남이 정리해 준 거 말고 내가 정리하자고 했잖아요. 단어. 문장도요, 영화나 미드나 글을 보면서 내가 쓸 법한 말은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잖아요. 요거 나중에 와이프랑 싸울 때 써먹어봐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 그래서 I told you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말했었잖아. 요거 나중에 한번 써먹어봐야겠다. 그런 거를 내가 수집을 해야 돼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지. 그래서 짧고 쉽고 많이 쓰는 표현으로 말하는 거에서 첫 번째 왜 그러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다 대학교 나오신 분들 뭐 다 성인이시잖아요. 그럼 내 한국어 실력을 한 100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어민, 토종, 한국인의 어떤 지성. 그 다음에 내 영어 실력을 후하게 쳐서 미국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초등학교 말 엄청 잘해요. 어쨌든 이 정도로 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내 영어 실력으로 다 표현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요, 간단하게 만들어서 쉽게 만든 다음에 내 수준에 맞는 영어로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찾았어야 된다 그거에 이어서 발견했던 진짜 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진리 같은 건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요, 내 말하기 수준으로 다운시켜야 돼요. 난 초2 영어만 하겠어. 제2 주의거든요. 실제로 통번역사들도요, 초2 영어로 말한다고 해요. 왜냐면 길게 하면 끝나거든요. 이게 어순도 달라 막 이러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부인학교 가는 중이야. 섭섭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거 옛날에 이경규가 대상 못 받고 토요상 받았을 때 나와서 했던 소감은 딱 잣대사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평소에 말해야 안 해요. 하긴 하지만 빈도가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와가지고 야, 내가 지금 불이나케 가는 중이야. 막 음식 먹어서 야, 이거 맛이 기똥차다. 그러면 어때요? 이상하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영어로 쓰면 원어민이 느끼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 보면은 옛날에 우리 신문 같은 데 보면 꼭지 이런 거 꼭 있잖아요. 불이나케 가는 중에, 왜냐면 이게 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런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다 쓸데없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을 내가 하고 싶으나 내 영어 실력은 원어민처럼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쉽게 접근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여기서 설명 안 했었구나. 잠시만요. 네, 이거 뭐냐면은 서둘러 가는 중이야. 서운해. 안 받는 게 좋아. 맛이 좋아. 굉장히 기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거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으면은 보는 표현마다 다 외워야 될 것 같고 이래다가는 끝이 안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아예 나는 쉽게만 이야기할 거야. 왜냐면 나는 목적이 뭐냐면 소통이거든. 그럼 어려운 말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문에 사설에 나오는 그런 말 하나요? 지금 두 양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겠다라.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 사람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이게 쉬운 말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수동적인 지식이에요. 듣거나 읽어서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능동적으로 말을 하고자 할 때는 아까처럼 얘기했던 그런 쉬운 말을 평소에 그것만 찾아서 공부를 하라 이런 거죠. 그래도 공부할 게 태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넷플릭스 영어학습법 요거는 이따 시간이 남으면 제가 보여드리고요. 넷플릭스가 있다 보니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짧고 쉬우면서 내가 쓸만한 표현을 이렇게 보다가 이거 괜찮다. 마른 패밀리의 거의 1화에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얘들아, 거기는 2층 집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내려와 그러면은 get down here 이렇게 쓰잖아요. get down here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get down here가 일로 내려와 이거구나. 사실 우리가 이거 쓸 일은 없어요. 집이 일단 2층이어야 돼요. 자, 뭐라고 했어요? 짧고 쉬우면서 내가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괜찮아. 이거 내가 많이 쓸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 일단 옮겨 적고요. 그 다음에 한글 해석을 내가 해보는. 이 과정에서 쉬운 걸 찾았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법 공부라든지 단어도 찾아보고 하면서 내가 공부가 되죠. 그 다음에 내가 해석을 붙였으니까 내가 평소에 쓸 법한 말로 해석이 달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한글 해석을 보고 영어 대사를 떠올리는 연습을 해서 공부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내가 기억이 더 잘 날 수 있겠죠. 그렇죠? 결국에 영어는요, 처음에는 한국어 해석을 보고 영어로 떠올리는 인출 경험을 많이 해야 내가 영어를 조금 잘 외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네,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요, 퀴즈레스로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왼쪽에는 한국어 해석, 오른쪽에는 영어 문장. 그렇게 놓고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스몰 스텝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루에 내가 한 문장이라도 이렇게 해보겠다. 그럼 넷플릭스 딱 키고 이렇게 쭉 보다 이거 짧고 쉽고 내가 많이 쓸 것 같은 거야. 영어 문장 가지고 와서 퀴즈레스에 넣고 왼쪽에는 한글 해석 넣고 다니면서 복습하고. 네. 우리가요, 모든 습관이요, 하기가 쉬워야 만들기가 쉬워요. 근데 핸드폰은 내가 늘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다는 거죠. 됐죠? 네. 네, 지금 굉장히 놀라운 집중력으로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매번 찾는 게 힘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또 영화를 봐야 되고, 그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공 영어. 성공 영화. 양재래. 제가 넷플릭스나 영화를 진짜 보고, 오늘 5번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네, 막간 네, 41번째가 이렇게 미션. 이거를 제가 보면은요, 제가 뽑은 건데 오랜만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어떤 뭐냐면, 야, 이렇게 쉬운 단어를 이렇게 얘기하고서 못하고 있었던 게 많구나. 그거 사진을 보여주려고. 봐서 정말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근데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유튜브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뭘 가르치는 플랫폼은 다 재미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저는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 영어가 이건 난 되게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구나. 이거 아는 것만으로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공TV. 저희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저희 스몰스텝 메인방 공지에 있으니까 찾아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인증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번 보이시죠?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해서 내가 했다 그냥 인증만 사진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잘 안 하게 되잖아요. 혼자 하면 안 하게 되니까 와서 나 공부했어요. 그래서 핸드폰 사진은 그냥 캡처해서 찍어서 올리셔도 되고, 조금 내가 좀 더 욕심이 난다 그러면 화면 캡처 프로그램으로 내가 한글이랑 영어를 읽는 거를 올려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스몰 스텝으로 이제 하자라는 생각에서 제가 했고요. 되게 좋습니다. 우리 또 세환님이 어디 계시죠? 네, 세환님이 하자고 강력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 방에 생겼어요. 박수 한번.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고 찾았어요. 그렇죠? 만들지 말고 찾았다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찾았을 때 미드나 영화에서 찾았는 게 좋다고 그랬고요. 정리할 때는 아까 퀴즈렛을 활용하면 좋겠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영어가 된다. 그러면은 제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런 얘기는 다 하는 거니까. 근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또 영어가 안 됩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조교였어요. 일본사관학교 조교였는데 생도를 병사 가르치는데 거기 영어과 조교도 있었어요. 보니까 뭐 카이스트고 뭐 외국 대학교나 이런 사람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갔어요. 영어 말하기 실력이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래서 벼르고 제가 문장을 막 엄청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000문장인가 4,000문장을 외웠어요. 막 노트 해가면서 막. 했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떤 문장을 봤을 때 그걸 그대로만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화장실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He went to the bathroom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화장실에는 아빠만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엄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다 이럴 때 걸어 들어갈 수도 있고 뛰어 들어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데가 bathroom이 될 수도 있고 클래스룸이 될 수도 있고 오피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소문만 이야기하나요? 물어볼 수도 있죠. 아빠 화장실 들어갔니? 왜 들어갔니? 누가 들어갔니? 누가 들어간지는 아니? 이게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자, 영상을 제가 약간 지루하실 것 같아서 준비 하나 했어요. 혹시 코난 오브라이언 아시나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인데 한번 보세요.
Hello there. A while back, I got a letter from a fan who lives in South. 자, 바뀌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두 글자 뭐예요? 그죠? 패턴. 영어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안 바뀌니까 그대로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안 바뀌는 게 이거예요. 이거 하느라 바쁘다가 be busy doing something 이잖아요. 그쵸? 저는 공부할 때 이게 보여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거를 써먹어야지라고 해서 내가 정리하는 거니까 그냥 내가 기계적으로 정리해서 외우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내한테. 일하느라 못 받았어요. 그래서 타마님이 일을 하시는데 방송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어요. 나중에 큰일 났어요. 사모님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일하느라 바빴어. 뭐라 그래요? I was busy working 이러면 된다. 그쵸? 바쁘잖아요. I was busy 뭐 하느라? I'n't를 얘기했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잠깐 누구 좀 바꿔줄래요? 그랬을 때 지금 일하느라 바빠서요. She's busy working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려면 첫 번째로 짧고 쉽고 많이 쓰는 표현을 찾아 써야겠구나 이거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표현을 그냥 외우면 안 되겠구나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뀌는 부분과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문장씩이라도 어떤 많이 쓰는 표현을 보고 주어를 바꾸든 시제를 바꾸든 내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he ran up the road라는 그 문장이 있어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주어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목적어를 바꿀 수도 있죠. 올라가기만 하나요? 내려가기도 하죠. 그 다음에 부정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의문문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제 뭐 수업 자료를 또 가져오긴 했는데 I walk to work라는 한 문장이요 40 몇 개가 나와요. 근데 이게요 저기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 싶다가도 이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단어만 알면 40 몇 개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로 들어가자 그러면 going to the bathroom에다가 주어 바꾸고 시제 바꾸고 의문 만들고 부정 만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처음 배우실 때에는 문법책 참고하셔서 이런 거를 좀 자연스럽게 하시는 걸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활용을 내가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문법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가 왜 걸어갔는지 뭐 알려줄 때까지 이렇게 쭉 물어볼 수 있다는 이런 것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어버리기 하자 이건데 이 전까지는 그냥 내가 한 문장 단위로 공부하는 걸 얘기를 했다면은 지금부터는 문단 단위로 조금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어버리기 하자 이건 뭐냐면은 배운 표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자. 왜냐면 사실 우리가 주변에 영어를 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나요? 이 동수 있잖아요. 동수. 그쵸? 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보시는 분 동수 하면은 또 알아두시잖아요. 옛날에 티코. 네, 언제적에 티코에 이어서 두 번째 나오니 죄송합니다. 동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배운 표현을 어떻게 써먹어보려고 자기 전에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와이프한테 이야기 들려두시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배운 표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오늘 go down the stairs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이게 계단을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make myself some breakfast가 아침을 스스로 챙겨 먹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일어나다가 get up인 건 내가 알아요. 그럼 이걸 갖고 없는 거지만은 내가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this morning I got up at about 6 o'clock. Then I went downstairs and made myself some breakfast.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시뮬레이션 같이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배우가 대사 연기하듯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뇌는 이게 실제냐 아니냐 이걸 구별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소에 조금 하신 분이 실제로 그 상황에 갔을 때 말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사실 원어민이랑 대화를 하는 건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되게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이거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외국 유학, 전화 영어, 모든 아웃풋은요 영어로 떠듬떠듬 아까 전에 영어 의문문, 부정만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자유로운 사람이 이걸 해야 소득을 보는 거지 이걸로 영어를 배운다 그렇진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말을 해보는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니까 이런 거에 도움을 벽에 많이 얻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친구를 어떻게 사귀었냐면은 제가 4년 동안 한 기업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생긴 거예요. 어느 집 이렇게 가다가 스타벅스 안에 외국인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대치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 가르치는 원어민 선생님 같은 거예요.
하다가 그때 오늘 치고 없었어요?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말 걸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여자한테 가서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알면은 안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왔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여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또다시 보면 말을 걸어서 친구 사귀어도 돼?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볼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다음날 왔는데 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내가 어제 여기 지나갔는데 제가 그 언어 교환 친구를 찾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만나서 되게 좋은데 정말 미안한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론 이런 걸 영어로 할 줄 알았지만 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줄 수 있냐 그랬는데 흔쾌히 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미국의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주립대학교 나오고 영어도 심지어 애들 가르치는 정말 내가 만날 수 있는 언어교환 친구 중에 최상급을 만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언어를 내가 알고 접할 수 있는 그 경험의 폭이 되게 이제 넓어지는 걸 제가 또 경험을 한 거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저는 말을 할 수 있는 그걸 좀 찾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뭐 회사 코리아월드 거기서도 원어민 에디터랑 어떻게든 뭐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만들지 말고 찾았어야 되고 짧고 쉽고 많이 쓰는 표현으로 말하고 작고 말하게 연습을 하고 중어거리기를 하고 원어민과 대화를 하자. 뭐 보이는 것 같은데 그냥 이해를 하시면은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의 끝났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동기부여 강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환경은 우리가 만들지만 그 환경에 우리를 만들죠. 그래서 환경에 의지를 하는 게 내 의지에 맡기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스몰 스텝을. 제일 확실하고 효과가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강의 갔을 때 되게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영어 강의보다 이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워낙 아시니까 뭐 굳이 얘기는 안 하고 여기 보시면은 영어가 있어요. 보면은 하루 독서 영어 한쪽, 단어 공부, 듣기 공부, 말하기 공부, 글쓰기도 일기도 영어로 쓰는 게 있거든요. 일기 쓰기 영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매일 해요. 근데 이 전까지는 제가 아는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수업 준비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아예 스몰 스텝이 정말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킨들을 PC 뷰어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릭 한 번에 원서가 떠요. 그래서 그 한쪽을 읽고 그걸 내가 낭독을 하고 한영 영어한 내가 통역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단어는 아까 공책 이걸 갖고 다니면서 요즘에 다시 복습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제가 스몰 스텝을 떠올리면서 이게 딱 하나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도미노예요. 도미노. 이게 모든 위대한 변화가요 차례로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시작된다. 우리 작가님이 처음에 사실 3년 동안 그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시작해봤던 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미노가 저는 이게 그 스몰 스텝을 설명해주는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And 1mm thick. 1mm 두께예요. 1mm. 장난 아니죠? 저게 이 작은 그 스몰 스텝 하나로 생긴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어떤 이런 동기부여 강연이나 이런 데 봤었던 그 어떤 영상보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있는데 그걸 지금 보면 내 영어를 잘하겠다 원어민처럼 그러면은 너무 크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당장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딱 매일매일 미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하나씩만 클릭을 하면 5분 동안에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정말 마지막인데요. 영어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영어를 왜 배우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증명을 해야 돼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까지. 증명 목표.
내가 시험 점수를 잘 받고 고과를 잘 받고 사회에 성공하고 뭘 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하면 손해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증명 목표 말고 성장 목표라는 게 있대요. 내가 어제보다 조금씩 내가 좋아지고 유능해지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성인이니까 공부해야 돼서 하는 건 안 해도 됐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나의 행복과 나의 재미와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이 마지막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되게 어렵게 여기고 다들 영어 때문에 상처 입으신 분도 좀 계시고 이거 내가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강연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영어가 여러분의 관심에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꾸준하게 그릿을 갖고 하게 돼서 내가 이걸로 전보다는 스몰 스텝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유능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장 목표로서의 영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이 영어를 바라보는 또 그런 그 시각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